저는 오늘 제 오랜 꿈을 이루기 위해 제게 찾아온 운명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찬 바람이 유난히 매서웠던 그 새벽, 저는 낡은 수레를 힘겹게 끌고 익숙한 골목을 나섰습니다. 칠순이 훌쩍 넘은 나이에 폐지를 줍는 일은 몸을 깎는 고통이었지만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겠다는 저의 오랜 자존심이었습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바쁜 삶에 매몰되어 저를 찾는 법이 없었고, 저는 홀로 모든 고난을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어쩌면 제가 먼저 세상의 풍파 속에서 그들을 놓아버렸던 것인지도 모른다는 쓰린 생각이 종종 저를 잠 못 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낯선 젊은 남자가 제 초라한 반지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에 단정한 인상의 그는 자신을 변호사 김민준이라고 소개하며 제게 믿기지 않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돌아가신 제 남편이 남긴 유산이 있는데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던 제 남편에게 대체 무슨 돈이 있었다는 말인가요? 낡은 반지하 방 안에는 낡은 일기장과 빛바랜 남편 사진 외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침착한 목소리로 저에게 두툼한 서류 한 장을 내밀었고, 저는 얼떨떨한 마음으로 그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서류 안에는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의 기업 지분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수많은 부동산 목록과 함께 천문학적인 액수의 예금, 계좌 명세가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제 남편이 폐광촌에서 고된 광부로 힘겹게 일했던 그이가 사실은 수십 년 전부터 남몰래 투자를 해왔고, 그것이 이제는 수십억대 자산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고 손에 들린 서류는 차갑게 현실을 증명하고 있었지만 저의 오랜 시간과 너무나도 다른 현실 앞에서 저는 그저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김 변호사의 이야기는 마치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저의 낡고 조용한 세상에 거대한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김 변호사를 바라보며 아니, 우리 영감이 대체 무슨 돈이 있다고 그러시는 건가요? 라고 겨우 말했습니다. 평생을 검소하게 살며 한 푼이라도 아끼려 애쓰던 남편의 모습만이 제 기억 속에는 또렷했습니다. 그는 그저 성실하고 소박한 광부였을 뿐이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제 의심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펼쳐 조목조목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남편 이름으로 된 여러 투자 증명서들과 부동산 계약서들을 제 앞에 보여주었습니다. 초라한 제 눈앞에 펼쳐진 증거들은 너무나도 생생하여 더 이상 부정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한때는 작은 스타트업에 불과했던 몇몇 기업의 초기 지분들이 이제는 거대 기업으로 성장하며 엄청난 가치를 지니게 되었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늘 신문을 보며 밤늦게까지 무언가를 적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이 모든 투자의 밑거름이었다는 사실에 저는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마음속에는 이 나이에 이런 엄청난 돈이 대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라는 회의감이 밀려왔습니다. 평생을 가난하게 살아온 저에게 수십억 원이라는 숫자는 그저 막연하고 비현실적인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부유함이 저에게 과연 행복을 가져다 줄지 아니면 알 수 없는 혼란만을 안겨줄지 두려움마저 엄습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평생 저에게 숨겨왔던 남편의 비밀이 무엇인지
그의 삶에 제가 몰랐던 어떤 반전이 숨어 있는지 강한 호기심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저는 낡은 일기장과 빛바랜 사진첩을 소중히 어루만졌습니다. 그 안에 어쩌면 남편이 제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알 수 없는 기대를 품게 되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제가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어머님께서 마음을 정리하실 시간이 필요하실 겁니다. 모든 결정은 어머님의 뜻대로 진행될 것입니다. 라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불안했던 제 마음에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남편의 숨겨진 발자취를 따라가야만 했습니다. 남편의 엄청난 유산 소식은 저의 낡은 반지하 세상에 거대한 폭풍처럼 몰아쳤습니다. 이 소문이 어떻게 흘러들어갔는지 알 수 없었지만 저를 찾지 않던 자식들이 하나둘씩 제 집으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달려온 것은 장녀 박선영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라도 저를 모시고 살겠다며 평소와는 전혀 다른 살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제가 왜 이제야 엄마를 제대로 보살피지 못했는지. 선영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제가 폐지를 주울 때 보았던 그 차갑고 무관심한 눈빛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에 돈의 그림자가 선명하게 비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들은 어머니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돈 냄새를 맡고 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선영은 김 변호사에게 상속 절차를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느냐며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어머니, 뭘 그렇게 어렵게 하세요? 그냥 제가 다 알아서 처리할게요. 그녀는 제게 모든 유산 관련 권한을 자신에게 넘기라고 노골적으로 강요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자식들도 속속들이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모인 자리에서 저의 안부는 안중에도 없고 서로의 지분을 주장하며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장녀만 중요한가요? 저도 딸인데. 나는 아들이야. 장남인 내가 책임을 져야지. 저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그들의 탐욕스러운 얼굴과 추악한 싸움을 보며 저는 깊은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이 돈이 과연 제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자식들 간의 불화만을 더욱 키울 뿐일까요? 제 마음속에서는 깊은 회의감이 밀려왔습니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헌신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그들에게 저는 돈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에 찾아온 이 거대한 유산이 오히려 제 오랜 삶의 의미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자식들의 무례하고 탐욕스러운 요구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제 편에 서서 저에게 필요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어머님,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십시오. 남편분의 유산에는 단순한 돈 이상의 약속이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말은 제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선영은 김 변호사의 조언을 무시하며 제게 모든 권한을 자신에게 넘기라고 끊임없이 종용했습니다. 엄마, 변호사 말만 듣지 말고 저를 믿으세요. 제가 엄마 자식인데 뭘 더 망설이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참을 수 없다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다른 자식들 역시 선영에게 가세하여 서로 자신에게 더 많은 지분이 돌아와야 한다고 주장하며 아귀다툼을 벌였습니다. 그들의 눈은 온통 돈에 멀어 있었고 더 이상 제가 어머니로 보이지 않는 듯 했습니다. 제 앞에서 벌어지는 그들의 추악한 탐욕은 저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저는 깊은 상실감과 함께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에게 버림받았다는 서운함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이 돈이 정말 제게 행복을 가져다 줄까요?
아니면 그저 자식들 간의 불화만 키우고 제 마지막 삶에 더 큰 고통을 안겨줄 뿐일까요? 김 변호사는 자식들의 무례한 요구와 제게 가해지는 압박 속에서도 한결같이 묵묵히 제 편에 서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어머님, 서두르지 마십시오. 남편분의 유산에는 단순히 돈 이상의 깊은 뜻과 약속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의 따뜻하고 신뢰감 있는 목소리는 제 마음을 다잡아 주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남편의 재산 목록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며 제게 혹시 남편이 남긴 특별한 흔적이나 메시지가 없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문득 남편이 평생 소중히 간직했던 낡은 일기장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낡은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젊은 시절 가난 때문에 이루지 못했던 남편과 저의 소박한 꿈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나중에 돈 많이 벌면 꼭 어려운 이들을 돕고 싶어. 우리처럼 힘든 사람들을 위한 작은 보금자리를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남편의 진심 어린 글귀들을 읽어내려가면서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남편은 평생을 검소하게 살면서도 늘 남을 돕는 것을 꿈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돈은 단순한 재산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남편이 제게 남긴 것은 물질적인 풍요뿐만이 아니었구나 하는 깨달음이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의 약속은 제 삶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유산 상속을 위한 재산 명세서가 모두 공개되던 날 법원은 물론 자식들과 친척들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처음 예상했던 수십억 원을 훨씬 넘어 사실은 수백억 원대에 달하는 거대한 규모의 유산이 세상에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법정 안은 술렁거렸고 자식들의 얼굴에는 경악과 동시에 번뜩이는 탐욕의 빛이 역력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놀라운 것은 남편이 젊은 시절부터 꾸준히 투자했던 벤처 기업의 초기 지분이었습니다. 그 회사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세계적인 기업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면서 그 가치가 천문학적으로 폭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투자의 명의는 남편 자신이 아닌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망할 영감이 왜 다 엄마 명의로 해놨어? 선영의 입에서 터져나온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가 법정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과 함께 아득한 슬픔에 휩싸였습니다. 평생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저를 위해 모든 것을 조용히 준비했던 남편의 깊은 사랑이 저의 가슴에 사무쳤습니다. 평생 저만 바라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이는 죽어서도 저를 먼저 생각하며 저에게 이 모든 것을 남겨주었던 것입니다. 제 눈에서는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십 년간 쌓였던 가난과 고단함 속에서 저는 남편의 이런 깊은 마음을 미처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저를 힘들게 했던 것이 가난이 아니라 남편의 진정한 마음을 보지 못했던 저의 어리석음이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거대한 유산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남편이 제게 바친 평생의 사랑이자 저의 마지막 삶을 위한 가장 큰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김 변호사는 제 옆에서 조용히 손수건을 건네주며 저를 위로했습니다. 그의 눈빛 속에는 저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엄청난 유산이 제게 안겨준 기회와 함께 남편의 숭고한 뜻을 어떻게 이어나가야 할지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산의 규모가 수백억 원대로 밝혀지자 자식들의 탐욕은 이제 광기로 변해 극에 달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이성을 잃은 듯 보였습니다. 장녀 선영은 김 변호사를 찾아가 몰래 뒷돈을 주려 하며
상속 절차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작해 달라고 회유했습니다. 변호사님, 이거 받으시고 저희 엄마가 치매라도 걸린 척 할 수 없나요? 제가 잘해드릴게요. 그녀의 제안은 저를 2번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자식들은 제가 치매에 걸려 판단 능력이 없다는 허위 진단서를 요구하며 저의 정신 감정을 신청하는 등 온갖 추악한 방법을 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제 제가 어머니가 아닌 오직 재산을 가로챌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자식들의 추악한 모습에 깊은 슬픔과 배신감으로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이 어쩌면 이렇게 변할 수 있는지 제 모든 희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절망 속에서 저는 다시 한번 남편의 낡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제 눈물로 얼룩진 여보, 우리 나중에 꼭 우리처럼 힘든 사람들을 위해 작은 보금자리를 만들자는 남편의 글귀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의 글은 제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 돈은 자식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남편의 숭고한 꿈이자 저와의 애틋한 약속이었다는 사실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단호한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의 탐욕에 휘둘리거나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남편의 뜻을 온전히 이어받아 제 남은 삶을 진정으로 의미 있는 방식으로 채워나갈 것입니다. 이 돈은 저를 버린 자식들을 시험하는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외롭게 살아온 제게 그리고 남편에게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을 완성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저는 강인한 정신력으로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낼 준비를 마쳤습니다. 김 변호사는 제 곁에서 저의 굳은 결심을 조용히 지지하며 힘을 보탰습니다. 저는 김 변호사와 함께 언론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수많은 카메라와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 속에서 저는 굳은 표정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고 제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두를 놀라게 할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오늘 돌아가신 제 남편의 뜻을 기리고 평생을 약속했던 저희 부부의 꿈을 이루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남편의 유산 중 상당 부분을 사회에 환원하여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을 위한 안정적인 쉼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희망재단을 설립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저처럼 고단한 삶을 살아온 이웃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나머지 일부는 남편과의 소중한 추억이 담긴 작은 시골 마을의 작은 도서관과 문화공간을 짓는 데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곳에서 아이들과 주민들이 함께 꿈을 키울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덧붙였습니다. 자식들에게는 남편이 남긴 뜻에 따라 최소한의 생활비만을 지원할 것이며 재단의 운영에는 일절 관여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제 결정은 곧바로 전국의 뉴스를 통해 보도되었고 사회는 저의 용기 있는 결정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많은 이들이 저의 강단과 남편의 숭고한 뜻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저의 진심이 담긴 발표는 사람들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제 곁에서 모든 행정 처리를 돕고 복잡한 법률 문제를 해결하며 제 결심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저의 든든한 조력자이자 이제는 진정한 가족 같은 존재가 되어 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과거의 저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재산의 처분이 아니라 제 인생의 마지막을 가장 아름답게 장식할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남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첫 발을 내디딘 것이었습니다. 자식들은 저의 결정에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특히 선영은 분노에 가득 찬 얼굴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엄마 자식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녀는 제 앞에서 울부짖으며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저는 선영의 분노를 조용히 마주하며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영아, 돈은 사람을 행복하게도 만들 수 있고 동시에 불행하게도 만들 수 있단다. 너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돈을 통해 깨달았으면 좋겠구나. 저의 진심 어린 말과 단호한 행동에 자식들은 처음으로 자신들의 탐욕을 깊이 반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저를 재산의 소유자로 보지 않고 한 사람의 어머니이자 위대한 정신을 가진 존재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는 저의 결정에 끊임없이 찬사를 보냈고 많은 이들이 저의 용기와 남편의 뜻에 감동하여 재단 설립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제 곁에서 모든 행정 처리를 도우며 재단 설립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밤낮으로 애썼습니다. 그는 저의 굳건한 결심이 헛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저는 재단 설립에 직접 참여하며 폐지 줍는 동료 어르신들과 함께 쉼터와 재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피어나는 진심 어린 미소를 보며 저는 비로소 남편과의 약속을 지켰음을 느꼈습니다. 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희망의 불씨가 피어났습니다. 이 돈은 제게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평생 찾지 못했던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찾아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외롭거나 고단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제게 남긴 것은 거대한 재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과 희망, 그리고 제 남은 삶을 아름답게 완성할 지혜와 용기였습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삶의 시작점에 서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이제 희망재단의 이사장님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낡은 수레를 끌고 다니지 않았지만 저는 여전히 새벽마다 재단에서 만든 쉼터 주변을 거닐며 어르신들과 인사를 나누곤 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이사장님, 덕분에 저희가 따뜻하게 지냅니다. 쉼터는 폐지 줍는 어르신들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었고 자립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활기를 띠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쉼터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잃어버렸던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에 세워진 추억 도서관은 아이들과 마을 주민들의 사랑방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그곳에서 책을 읽고 꿈을 키웠으며 어른들은 함께 모여 삶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식들은 처음에는 저를 원망하고 이해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변해갔습니다. 장녀 선영은 재단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하며 어르신들을 돕는 일에 진심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돈을 쫓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자식들도 각자의 위치에서 조용히 사회에 기여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물질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고 나눔과 베풀매 가치를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변화는 저에게 또 다른 기쁨이자 선물과 같았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제 재단의 법률 자문을 전담하며 저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는 제 곁에서 저의 뜻이 바르게 실현되도록 끝까지 함께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 속에서 저는 깊은 평온과 행복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제 단순한 폐지 줍는 할머니가 아닌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제 삶의 마지막 장은 이렇게 놀라운 반전으로 채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이제 더 이상 돈을 쫓는 삶이 아닌 나눔과 베풀매 가치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선영은 재단에서 어르신들을 진심으로 섬기며 진정한 봉사의 의미를 깨달았고 다른 자식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변화는 저에게 삶의 또 다른 큰 보람을 안겨주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제 재단의 핵심 인물이자 저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는 저의 모든 뜻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재단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소중한 가족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폐지 줍던 할머니는 사라졌지만 제 마음속에 폐지 줍던 순자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고 세상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남긴 것이 단순한 돈이 아니라 제 삶의 마지막을 가장 아름답게 채울 수 있는 지혜와 용기였음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고 진정한 삶은 지금부터 다시 시작되는 것임을 저는 확신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기적이 사랑하는 남편의 깊은 사랑과 약속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저의 마지막 삶은 그 어떤 젊은 시절보다도 빛나고 충만했습니다. 제 가슴에는 이제 슬픔 대신 따뜻한 감사함과 희망만이 가득합니다. 세상 모든 이들이 진정한 행복이 물질이 아닌 삶의 가치와 사랑에 있음을 깨닫기를 바라며 저는 오늘도 고요히 미소 짓습니다. 이것이 바로 폐지 줍던 할머니가 전하는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제 삶은 이제 비로소 완벽한 원을 그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정다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따뜻한 온기를 전해드렸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잔잔한 위안과 건강의 기운을 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인연을 이어가 주세요. 저희가 당신의 나날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늘 기원하겠습니다.